안녕하세요. 무역의 역사가 만든 오늘날의 세계를 발표할 정은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무역전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미중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반도체 기술, AI 기술, 경제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치열한 패권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도 무역의 역사 사건을 기반되어 발생한 것임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무역의 개념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역이란 무엇일까요? 무역이란 국가 간에 서로 필요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 활동을 의미합니다. 무역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산업이 안정된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 수출과 수입을 통제하고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주의는 정부나 국제기업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세계 흐름의 경제를 맡기는 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미중 전쟁의 핵심인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대항해 시대와 동인도에서 삼각무역, 마지막으로 대공황 시대를 보려 합니다. 먼저 대항해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는 1415년부터 1600년까지 이어진 무역 사건입니다. 당시 유럽은 인도에서 수출하던 향신료와 차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었던 향신료와 차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향한 항해로를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에게 동로마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주도하고 있던 실크로드 이탈리아와 터키 부분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향신료와 차를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포르투갈은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포르투갈의 디아스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항해하여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고 옴으로써 항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지식을 받아 동쪽으로 항해하여 인도를 찾기 실패한 디아스를 본 그 유명한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항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콜럼버스의 계산에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럽과 인도 사이에는 대륙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다가 도착한 미국을 인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미국을 인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를 향한 항해로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가 항로를 개척하면서 포르투갈은 해상패권 점령으로 스페인은 미국의 발견으로 돈을 얻었지만 돈과 부에 취해 살았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들의 해상패권을 네덜란드와 영국이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와 영국은 그들의 해상패권을 어떻게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바로 동인도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주식회사로 해상 주도권과 조약 선포권, 전쟁 선포권, 화폐 주도권 등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도권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삼각무역이라는 경제 구조를 실행시킵니다. 삼각무역이란 순환 형태로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세 나라의 국제 무역 방식을 의미합니다. 같이 이익을 많이 얻어 가지는 목적으로 실행된 이 삼각무역은 예상과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경제 구조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순환 형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 통로가 무너지게 된다면 나머지 통로들도 무너지게 되면서 수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간의 갈등이 생겨 이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대륙이 첫 번째로 무너지게 되면서 플랜테이션과 아편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미국의 사건을 더 자세히 보려 합니다. 미국은 삼각무역의 영향으로 플랜테이션에 집착하게 되는데요. 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은 원주민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과잉 생산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필요한 물건을 미리 생산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불필요할 만큼의 상품이 생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가 계속 쌓이자 재고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면서 미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동시에 새로운 소비 문화가 맞물려 주식 투자가 강화됩니다. 이렇게 과잉 생산과 주식 투자의 악순환이 계속되자 결국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공황은 1929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은행의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흔들리자 전 세계가 마주한 최악의 경제 침체기입니다. 주식시장에 매겨진 그 회사 전체 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총액의 약 90%가 증발하면서 저희는 그날을 검은 목요일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시가총액의 90%가 날아간다면 저에게 남는 이익은 10만 원밖에 없는 것이죠. 빚까지 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들의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날아가자 그들은 일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기업들도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파산하면서 문을 닫자 5%였던 실업률이 약 27%까지 치솟습니다. 즉, 4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보호무역을 강화시키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탄생합니다. 스무트와 홀리가 만든 방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약 4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현재로 치면 1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물건에 이 관세법이 적용이 되면서 50만 원에 사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매기자 미국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들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대응하여 똑같이 관세를 매기는 보복 관세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 무역량은 약 60% 감소했고 그 결과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함으로써 미국은 극적으로 초강대국이 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대항해 시대 때는 누가 해상 패권을 점령하는가였습니다. 오늘날 미중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상 패권을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삼각무역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 구조를 구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미중 전쟁은 중국을 제외한 채 동맹국끼리 AI 기술 확보를 위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공황은 관세로 인해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느냐였습니다. 오늘날 미중 전쟁에서 미국은 100% 관세를, 중국은 9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미중 전쟁은 경제를 둔화시키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미중 전쟁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전 세계 패권 전쟁입니다. 강대국들이 경쟁하며 전 세계 물가가 치솟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세계적 불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가진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경제를 독점하고 기술 없는 나라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식민지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임을 무역의 역사로 본 미중 전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